자, 먼저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강찬송이고요. 여자고, 저는 직업 특성상 저를 소개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요즘 저를 소개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원래는 좋아하는 게 없어서 연기를 좋아하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다가 그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상처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삶을 다채롭게 살아보고 싶은, 그래서 이거저거 시도해보고 뭐 때로는 그 시도하는 것들에 짓눌려서 버겁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부딪히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도 제가 INTP가 나오는데 최근에 ISTJ도 나오고 조금 그 SN이랑 PJ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취미가 있나요? 취미. 저는 좀 전에 소개할 때 연장선상으로 취미가 다 한 20대 중반쯤부터 생긴 것들인데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취미는 저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진짜 취미는 산책, 걷는 거 좋아하고, 네. 필름 카메라 촬영을 왜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고 그 사진들 특유의 그 감성이라고 통칭되는 어떤 그 느낌이 저에게 좋다. 너무 따뜻한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보다 좀 더 인간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 필름 사진에 보이는 피사체들이.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사고 찍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 카메라가 생기고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하러 가고 이 과정들이 좋아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산책은 왜 좋아해요? 산책은 제가 이것도 소개에서 파생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절이 달라질 때 공기나 냄새나 그 바람이나 그 날씨의 느낌도 계절마다 다르고 계절이 바뀔 때도 다르고 그 같은 계절 안에서도 시기별로 달라지는데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멀티가 잘 안 돼서 평소에 노래를 듣고 있어도 노래를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는 걸 까먹거든요. 근데 산책할 때는 좀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 여기서 이제 너무 많잖아요. 네. 사람, 뭐 동물, 사물, 뭐 공간,
가장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저는 깊은 대화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포괄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거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깊은 대화라고 하면 네. 본인과 본인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본인과 네. 어떤 사람과의 깊은 대화일 수도 있는데 그런 깊은이라는 거는 네. 남들에게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실들이나 네. 특정한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나누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는다? 다 볼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우연히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과 어쩌다 우연히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많은 생각의 순간들을 거쳐서 낸 결론이나 그 과정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고 뭐 나 스스로 나와의 대화로 들어가 보자면 같은 맥락에서 제가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고 다시 되새겨보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할 때 좋고 어떤 걸 할 때 조금 싫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대로 네.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악취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요? 냄새가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것 중에 되게 공감한 그게 있었는데, 그 기생충에서 냄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들이 대화하는 유튜브를 봤나? 근데 거기서 냄새는 진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알려준다. 그리고 숨기기 어렵고, 그런 게 있었어요. 뒤에서 그 운전하는 송강호가 그 운전기사인데, 그 앞에서 뒤로 줄 수 있는 건 냄새밖에 없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강하게 기억에 남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냄새가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도 그렇고 냄새가 되게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음식이나 우리가 어떤 악취를 맡았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저는 그래서 냄새를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저 스스로도. 그리고 그냥 이미지적으로 악취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냄새를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네. 그렇습니다. 본인 성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30분 보면 굉장히 밝고, 잘 웃고, 웃음 장벽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밝고, 웃음이 많고, 즐겁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심각하고, 진지하다. 그래서 동생은 저한테 맨날 노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저의 매력인 것 같다라고 요즘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본다. 네. 그리고 알람을 끄고요. 네. 수면 모드를 해제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누웠다가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서 잠옷을 벗고 머리를 감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 근데 현재는 지금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현타가 오기도 하지만 그 오전에 알바를 해서 6시부터 12시까지 그 헬스장에서 알바를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네. 이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의 첫인상. 첫인상. 좀 자기 주장이 강할 것 같다. 네. 처음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고 뭔가 에너지가 큰 사람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밝고 웃음이 많고 즐거워 보이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에너지가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나요? 자랑하고 싶은 거. 네. 저는 사람을 좀 잘 봅니다. 잘 파악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면서 좀 생긴 능력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보통 대부분은 처음에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거의 그 느낌대로인 경우가 많았고 멀리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그게 늘 옳았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게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지 않나. 사람을 잘 본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조금 시간을 돌아가 보려고 해요. 네. 초등학생 시절에는 어떠한 친구였나요? 초등학교.
뭔가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싶은데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네. 중학생 시절은 중학생 때도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같은 학교에 간 친구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되게 낯선 환경에서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서 1학년 때는 거의 친구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약간의 왕따도 조금 당하고, 그러다가 반장이 어쩌다가 됐어요. 좀 자기들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시켜줬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그 감투를 쓰고 약간 합당하게 합당한 합법적인 이유가 생겼으니 그 감투를 쓰고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조금 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조금씩 제 안에 밝음이 조금 꺼내져서 3학년 때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기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골칫거리였을 것 같아요. 네. 밝은 친구였습니다. 대학교는 진학하셨나요? 네. 대학교 때는 어땠을까요? 제가 지나고 나서도 참 친구 동기들한테서 가끔 사과의 말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연기를 처음 좋아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제가 너무 열심히 좋아했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로 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하는 작업에서 조금 제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상처 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다. 너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너무 고집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 주장을 되게 강하게 펼쳤고, 왜냐면 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조금 도끼 어린 대학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뭐 물론 그 와중에도 되게 밝은 성격이어서 오히려 후배들하고는 잘 지냈거든요. 동기들이랑은 조금 그런 지점 때문에 좀 사이가 좀 서먹해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졸업을 하고 네. 처음 사회에 나와서는 어떤 친구였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사회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연기를 하고 싶었어서 알바를 하면서 연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 환경에 좀 적응을 못해서 좀 안 되는 현실에 되게 우울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저를 그때는 좀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다. 대학교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느라 현실을 몰랐는데, 졸업하고 처음 딱 나왔을 때는
그런 어떤 현실 앞에 되게 스스로 많이 작아지고 스스로를 많이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그 시기를 지나고 지금 저는 밝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뭐 그 전에 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가끔씩 싫어하기도 하면서 나를 그렇지만 그걸 이제는 인지하고 그런 모습마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네. 지금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네. 본인이 무언가를 선택하기에 앞서 기준이 되는 척도가 있나요? 그래서 그게 뭐 절대적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이라든지 그게 무엇일까요?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거. 이걸 선택했을 때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인 것 같아요.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기분이 나아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저한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든지, 걱정거리가 조금 하나 덜어진다든지, 뭐 이런 나아지는 게 있는지, 득이 되는지. 그러면 네. 나아진다라는 게 본인에게 있어서 네. 저에게 있어서. 그러면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저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한 작년쯤부터 좀 교회를 그러니까 뭐 그냥 아예 그런 이게 교회 다니시나요? 네. 그래요. 그 약간 표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한테는 좀 아무튼 작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전과 많이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중점적인 것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저의 지금 가장 큰 가치는 그래서 표현이 닮고 싶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비기독교인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같은 종교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지금 가장 큰 가치이자 기준점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대신 기억이 나야 한다. 기억이 나야 한다. 기뻤던 순간. 제가 그 3학년 때 졸업 공연?
느낌으로 저희가 젊은 연극제를 했었는데 저 되게 그때까지는 엄청 회의감이 많고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 주배역을 해본 적이 거의 한 번인가? 뭐 이렇게밖에 없고 항상 엄청 작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스스로는 좀 저도 자아가 강한 편이라 왠지 모르게 나는 잘하는데 왜 나를 저 배역을 안 줄까라는 항상 오디션을 볼 때마다 좀 늘 비슷한 이미지의 친구한테 밀리는 것에 대한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것, 열등감, 뭔가 그런 패배자의 그런 어떤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뭐 밀려서 그 작품에서 제일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진짜 작품 전체에서는 진짜 비중 없는 사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배역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 악물고 칼 갈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아무한테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다 내가 내 손 안에 놔야겠다. 진짜 완벽하게 계산해서 완벽한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3번인가 등장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근데 이제 그 준비하는 열심에 기저에는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배역을 사랑하게 됐는데 근데 열심히 해서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로 열심히 해서 공연을 뭐 학교에서도 하고 결국 서울에 와서 이제 극장에서 하고 그때 교수님들이 뭐 보러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연극사 교수님이 계시는데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한테 한 번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서 그 교수님이 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끝나고 이제 교수님들 코멘트 들으려고 저희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 교수님이 저희가 그때 몇 명이었지? 한 열 몇 명이 등장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한테 너 잘했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뭔가 사람 많은 데서 누군가한테 지목을 받아서 분명한 칭찬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때 너무 뭔가 되게 보상받는 느낌이고 저 스스로만 내가 괜찮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스스로 믿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하던 중이었는데 누군가의 그런 말이 저한테 되게 그때 엄청 큰 위로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기뻤던 순간이에요. 잊을 수 없는. 그럼 이제 반대로 네. 본인이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 있는데 남한테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구체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원래 좀 우유부단한 편이었는데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더 선택을 못하고 좀 그런 편이었는데 늘 중립을 지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의 그 모습이 정말 후회됐던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더 뭔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판단이 내려지고 말해야 하는 순간에는 말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후회되는 순간이 언젠지는 조금 네. 네,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오.